안녕하세요. 블랙제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근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 91K에서 91.2K 여기를 지지고 먹고 최소 두세 개의 캔들이 안착을 한다면 92K에서 92.2K까지는 간다. 여기를 양봉으로 뚫으면 93K까지 갈 수도 있겠으나 이 93K 부근에서는 꼬리를 맞고 내려올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이 부근에서 4시간봉 기준으로 최소 두세 개의 캔들이 안착을 하고 나서 한 번에 장대 양봉으로 쏘아 올렸고요. 현재는 93K 부근에서 막고 조정 중인 모습입니다. 93K를 도달한 지금은 위험 구간이 어디인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들고 가면 감으로 매매 안 할 수 있겠고요. 차트를 미리 키기 전에 먼저 머리에 넣고 봐야지 훨씬 빨리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1월 5일 오후 2시 44분입니다. 오늘 선 정리했으니까요. 이거 보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92K. 이 부근은 스위치다. 위면은 안착을 해야 되고요. 아래면 실패. 두 번째는 위쪽은 계단이다. 93.6K, 94.4K, 95.2K. 아래에도 계단. 92K, 91.2K, 90.4K. 그리고 이 92K 부근에서 휩소 세 가지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속이고 던지기. 두 번째는 속이고 올리기. 마지막엔 그냥 횡보로 태우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뼈대고요.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살이 붙을 거예요. 특히 휩소 패턴은 진짜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라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스위치입니다. 92K 부근이 오늘의 판정선이 되겠고요. 성공과 실패의 스위치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봐도 오늘의 장 절반은 끝나요. 이 92K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단순한 라운드 넘버가 아니라 한번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한번 넘겼다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92K가 중요한 부근으로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92K 위에 있으면 돌파 유지 중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92K 아래로 내려가면 돌파 실패로 해석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상방에도 계단이 있는데요. 위로 갈 때 한 칸씩 열리는 구조라는 거. 1차 자석은 93.6K 부근 첫 번째 청산 계단입니다. 그 위쪽으로 가면 2차 자석 94.4K 그리고 마지막 3차 자석 95.2 구간입니다. 여기가 최종 문이 되겠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계단은 목표가가 아니라 가격이 한 번씩 빨리는 자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3.6K에 도착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93.6K 도착하면 그 다음 단계인 94.4K가 더 가까워진다는 소리예요. 마치 계단 올라가듯이 한 칸, 한 칸, 그 다음 칸이 보이는 것처럼요. 왜 이렇게 되냐면 93.6K 부근에 숏 포지션들의 청산 주문이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그곳에 닿으면 숏들이 강제적으로 청산되면서 매수가 터지고 그 다음 매수 단계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연료가 되겠죠. 아래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92K가 깨지면은 91.2K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고 91.2K에서도 못 버티면 90.4K까지 쭉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92K 부분이 깨지는 순간 롱 포지션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손절과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아래로 가속이 쑥쑥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92.5K 여기 부분이죠. 이건 중간이 아니고요. 밸류 상단 즉 공급 반응이 잘 나오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으로 다 칼날이에요. 위쪽에 하얀색 줄 92.9K 부근에 최근 거래량이 많이 쌓인 구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편한 가격이 아니라 위에서 막히기 가장 쉬운 가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위로 쭉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눌림이 나오거나 횡보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지금부터 보는 이 구간이 영상의 뼈대인데요. 과거 87K에서 90K 구간 여기를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다가 임펄스로 92K 돌파 여기까지가 판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윗꼬리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유동성을 한 번에 뽑아 먹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단계 즉 판정 구간이에요. 강한 상승 캔들 이후에 시장이 자주 하는 정석은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옆으로 눌러서 담기예요. 이게 나오면 고점 갱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92K를 리테스트 하는 건데요. 92K를 지지로 확인을 한다면 다음 칸이 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롱숏을 따질 때가 아니라 92K를 지지로 확인을 할지 안 할지 이거를 보는 게 1순위입니다. 그 다음 2순위가 뭐냐, 93.6K에서
93.8K 여기를 종가로 점유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이 92K로 내려왔을 때 캔들이 어떻게 닫히는지 봐야 하고요. 92K 위에서 닫히면 좋은 신호, 92K 밑으로 닫히면 조심해야 되는 신호 다들 아시죠? 그리고 93K 위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꼬리로만 찍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종가로 제대로 닫히는지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캔들의 핵심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할 거 왜 하필이면 93.6, 94.4, 95.2냐? 제가 봤던 지표들은 안 켤 거지만 숫자로 설명할게요. 이 레벨들 주변에 포지션들이 쌓여 있고 그게 시장을 움직이는 연료가 됩니다. 위쪽 계단, 쇼청산 자석이 93.6K, 94.4K, 95.2K에 있고요. 의미는 93.6만 닿아도 숏이 한 번에 태워지면서 그 다음 단계인 94.4K가 자동으로 가까워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게 93.6K 도착이 끝이 아니라 93.6K 도착은 시장이 한 번 더 다음을 노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가격이 93.6K에 만약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거기 근처에 있던 숏 포지션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손절해야겠다 하면서 매수를 그냥 때려버리겠죠. 그럼 그 매수가 빵 하고 터지면서 가격은 한 번 더 올라가고 94.4K 근처까지 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94.4K 근처에 있던 숏 청산들도 또 청산이 되고 그게 또 연료가 돼서 95.2K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각 계단마다 한 번씩 눌림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자, 반대쪽 아래 92K, 91.2K, 90.4K 여기에는 롱 청산 물량들이 쌓여 있어요. 이건 반대로 92K가 깨지는 순간부터 속도가 붙는 단계입니다. 92K가 깨지면 보통 다시 올라가겠지 이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재진입 실패예요. 92K 아래에서 반등을 하다가 92K를 못 올라타면 그때부터 시장은 아래 계단을 하나씩 밟습니다. 91.2K, 90.4K 이게 되감기 루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아래로도 내려갈 수가 있는 칼날 구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위로 올라갈 때보다는 아래로 내려갈 때가 체감상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손절과 청산이 연쇄적으로 붙으면서 가속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에 걸리면서 올라가는데 아래로 내려갈 때는 지지가 별로 없어서 한 번에 쭉 미끄러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하방 계단의 무서운 점입니다. 즉 92K가 깨지고 92K 재진입 실패가 뜨는 순간은 그냥 조정이 아니라 연세가 붙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92K를 잃는 순간 조금 빠졌네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91.2K, 90.4K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왜 94K에서 95K 구간이 성벽이냐? 왜 이 92K가 전쟁터냐? 지표를 띄우진 않지만 그 구간에 실제로 매도벽들이 층층이 있었습니다. 94K, 94.5K, 95K 이 라인에 공급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고요. 이런 구조는 보통 직진 돌파가 아니라 휩소, 눌림, 재돌파 이게 기본값이 되거든요. 매도벽이 뭐냐? 거래소 오더북을 보면 특정 가격에 매도 주문이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4K 부근에 1200만 달러치의 매도 주문이 대기 중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94K에 도착하면 그 매도 주문들이 시장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그 94K를 넘기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94K는 벽이 되는 거고요. 94.5K, 95K도 마찬가지예요. 각 라인마다 매도벽이 있어서 한 번에 쭉 올라가기보다는 각 벽에서 막히고 눌리고 막히고 눌리고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92K는 예전부터 큰 매물의 흔적이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92.9K 이 부근에 있었다는 거는 시장 입장에서는 92K를 한번 먹어치운 뒤에 위에서 버티는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92K는 지금부터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돌파 성공의 증거이자 깨지면 돌파 실패의 판정성 완전 스위치라는 거죠. 자, 이제 밸류 얘기를 차트 언어로만 할게요. 92.8K에서 92.9K 이 부근이죠. 이 부근은 밸류 상단이라서 공급 반응이 잘 나오는 자리예요. 여기서 캔들이 미끄럽게 직진하기보다는 윗꼬리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겠고요. 밸류가 뭐냐면 시장이 편하게 느끼는 가격 구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거래했던 곳. 그렇기 때문에 밸류 상단이라고 하면은 좀 비싸다라고 느끼는 곳이에요. 그래서 밸류 상단에는 매도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지금 92.9K 여기가 바로 그 밸류 상단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로 쭉 올라가기보다는 윗꼬리 달고
하락하고 눌리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반대로 아래는 텅 빈 하락이냐? 그건 아니고요. 아래 90K대 이 부근에는 거래 덩어리가 두껍게 쌓여 있어요. 뜻은 간단한데 92K가 무너지면 시장은 90K대로 평균 회귀하려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하방은 조금 빠지겠지가 아니라 대감기 종착역 후보인 90K대로 명확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왜 종착역이냐면 최근에 시장이 이 90K대를 좀 오래 머물렀었거든요. 횡보했던 구간이고 저항을 맞았던 구간. 그래서 92K가 무너지면 시장은 다시 편한 곳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90K대로 내려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 자,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만들 건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위로 속이고 던지기입니다. 92K 부근에서 위아래로 좁게 횡보를 했다가 큰 양봉으로 92.6K를 위로 찌릅니다. 근데 여기서 꼬리를 달고 92K 아래로 빠졌다. 이렇게 되면은 92K 재진입 실패거든요. 이 92K 재진입 실패가 나오면 91.2K로 바로 직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91.2K에서 반등 실패하면 90.4K까지 쭉.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래로 속이고 올리기입니다. 이 92K 위에서 조용히 쌓이다가 갑자기 91.6K까지 쭉 내려가요. 여기서 손절이나 청산이 나겠죠. 근데 여기서 아래로 밀었던 캔들이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92K로 회복을 한다면 숏이 연료가 되면서 93.3K, 93.6K까지 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92K 아래로 찍고 끝이 아니라 92K 위에서 종가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횡보 태우기입니다. 92.5K 여기 부근에서 눌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92K를 살짝 깨고 다시 회복을 해요. 이거를 한 3번에서 6번 정도 반복을 해요. 이렇게 되면 몸통이 작고 꼬리가 길어지는 게 많이 나오겠죠. 여기서 횡보를 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에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한쪽으로 발사를 합니다. 위면은 93.6K, 아래면은 91.2K가 되겠고요. 포인트는 이 구간은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예측하지 말고요. 이 92K 기준 종가만 안착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92K 위에서 안착 테스트를 하겠다. 아래로 빠지면 돌파 실패 판정, 위에는 93.6, 94.4, 95.2 이렇게 계단식으로 있다. 반대로 아래는 92, 91.2, 90.4K가 있다. 예측하지 말고 종가 리테스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직접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쓰는 청산, 고래 매집, 유동성 데이터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되게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리한 데이터를 보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 분석까지 합하시면은 차트 보는 눈이 한층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이거 말고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갖고 있는 종목명과 평단가를 적어주시면 지금 자리에서 대응 시나리오, 손절, 익절, 관망 기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구글 폼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적어놨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월요일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